아침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그 해외 군사 정보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분석하는 과정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군사 정보를 생산하는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그 본인이 생산하는 그 이 군사 관련 정보가 제 나름대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교차 확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밝히고 누구처럼 남의 것을 쉽게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신모 씨를 옹호하는 분들에게 본인이 왜 그 사람을 거론을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함도 있습니다. 적게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이 소요되어 생산된 정보를 말도 없이 가지고 가서 마치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방송을 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 본인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소식들은 거의 모두 이번 편근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군사 정보임을 밝혀드립니다. 우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영상은 제가 군사 관련 정보를 서칭을 하면서 해외 기반의 SNS를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제로 오릭스라는 계정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해외에서 대단히 유명한 SNS고 해외의 싱크탱크에 군사 전문가들도 종종 참고를 하는 그러한 SNS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 쭉 위아래로 제가 쭉 훑어 내려가다가 보면 이번에는 AN2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서 제가 이제 정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설명을 하는 글 중에 AN2 UCAV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이제 정독을 하게 되고, 특히 UCAV는 무인 전투 항공기라고 해서 이제 무인 공격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게시물에 본인이 필이 꽂힌 거는 AN2 UCAV라는 두 개의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게시물을 보면서 본인은 AN2는 구시대 유물로 현재는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인데, 그래서 무인 공격기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AN2를 무인 공격기로 개조를 했나? 그리고 북한도 AN2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면 대한민국의 위험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이 저의 관심을 이제 끄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오릭스 계정의 설명을 이제 읽어보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이제 파악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아제르바이잔에서 개발을 했구나. 그 다음에 100kg에서 250kg짜리 폭탄 4발을 장착을 하네. 그럼 최대 폭장량이 1톤이네. 그리고 이 중에 몇 대는 2020년 아르메니아의 전쟁에서 사용이 되었네. 운영 목적은 지대공 미사일의 위치를 확인 위함이네. 라는 4가지의 팩트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천 정보의 출처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사항의 공개일자, 그리고 저자, 그 다음에 그 내용 등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공개일자가 현지 시간으로 12월 29일이고 정보 생산자가 미처와 올리에만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IHJ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워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NK 뉴스에 가끔 가서 기고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을 하고, 이거는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신트상에 AN2UCAV를 이제 확인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구글로 이제 쭉 확인을 해보니까 AN2UCAV는 2021년 이후에 몇 건밖에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기반의 그 항공 웹진인 스크램블이 2020년 10월에 그 보도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보도인데, 이 보도의 근거가 러시아 현지 매체가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현지 매체인 그 레포르터라고 하는 그 매체를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2020년 10월 2일 날 관련 기사가 최초로 나온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이 개발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영어로 된 그 몇몇 개의 기사를 조금 더 검색을 해보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해서 2020년 10월 2일 러시아 현재 매체인 더 레포르터가 보도한 내용이 최초 보도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검색 과정에서 제가 그 중국이 AN2를 무인화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15일 날 작성된 건데요. 그 아제르바이잔의 무인기 개념이 중국에서 이전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중국은 현재도 AN2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중국명은 Y5B입니다. 그리고 이 Y5B를 무인화시킨 것이 FH98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5.25톤이고 탑재 중량이 1.5톤, 순항 속도가 시속 180km, 실용 상승 고도가 4,500m, 그 다음에 산악지대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라고 중국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제르바이잔의 AN2UCAV 최대 폭장량이 1톤인데 중국의 FH98이 최대 탑재 중량이 1.5톤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현재도 이 Y5B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AN2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용할 수 있는 이유가 중국에서 그 부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군사적인 추가 정보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제르바이잔은 AN2를 어떻게 UCAV로 운영을 했을까? 그리고 이 방법이 북한에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문을 제가 갖게 되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트를 추가로 검색을 해보면 2021년 10월 22일자로 작성이 된 러시아 매체인 안나 뉴스에서 그 단초가 확인이 됩니다. 이 기사에서 한 장의 사진이 실렸는데 아제르바이잔의 그 AN2 운용 방법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제르바이잔은 AN2를 무인기로 개조를 한 게 아닙니다. 개조를 한 게 아니고 조종사가 AN2를 이륙을 시킨 후에 공중에서 원하는 비행 경로로 경로를 잡고 그 조종관을 묶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조종사는 낙하산으로 탈출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AN2는 계속 비행하던 방향으로 이제 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하고 전쟁 시에 이 방법을 사용한 이유가 아르메니아의 그 휴대공 미사일, 대공 미사일과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이 저가 싸구려 기종인 AN2를 투입을 하고 아르메니아군은 그거를 보고 그 고가의 지도공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AN2를 격추를 시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그 지도공 미사일의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되면 터키제 바야크라 TB2나 이스라엘제 하롭 또는 스카이 스트라이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그 합작해서 생산을 한 오르비터 1K라고 하는 무인 공격기를 투입을 해서 그 지도공 미사일 사이트를 격파를 합니다. 이 전략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아르메니아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를 추적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중에 확인된 군사 정보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아제르바이잔은 싸구려 항공기인 AN2에다가 범용 폭탄을 장착해서 공격기로
만들었다라고 선전을 했다. 두 번째는 이에 속은 아르메니아는 고가의 휴대용 또는 이동용 지대공 미사일로 AN2를 요격을 했다. 세 번째는 AN2를 요격하면서 위치가 노출된 아르메니아군의 지대공 미사일 자산은 아제르바이잔의 고성능 무인 공격기에 의해서 각계 격파를 당했다. 네 번째, 아르메니아는 싸구려 AN2를 요격하느라고 보유하고 있던 지대공 미사일을 소모하고 그러면서 위치가 들통이 나서 방공부대를 상실했다. 즉 아르메니아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전형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점의 시사점을 우리가 뽑아낸다면 현재 북한도 AN2를 수백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AN2에 로켓 발사기를 장착하는 등 UACA 무인 공격기로 유인 공격기로 운용한다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북한의 싸구려 AN2에 대해서 값비싼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육군은 K-31 천마 체계로 방어한다고 자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르메니아의 실패처럼 싸구려 항공기 AN2의 유도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시키는 K-31 천마 체계는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대신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은 30mm 복합 대공화기 체제인 비오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고가의 첨단 무기가 만능이 아닙니다. 그 밀떡 수준에서 자군 이기주의로 국민의 세금이 아까운지 모르고 최첨단 무기 타령만 하는 장교들이 있는 군대는 아르메니아처럼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군사 관련 정보를 생산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편의 자료를 만드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이 3일이 걸린 자료를 그 누구는 인사 한마디 없이 말 한마디 없이 갖다가 퍼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